그 아시아나 항공이요. 네,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100원에 10% 네. 갖고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는 한 4,400원이나 500원 정도에 오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쵸.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 지금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항공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못 보여줬었는데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아나 항공이 네. 그 무산되고 난 후로 네.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아, 떨어질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아시아나 항공을 사가지고 네. 수익을 남기고 또 네. 매도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매수를 해서 갖고 있으면 나쁘지 오를 것 않겠다 같아서.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네.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쵸. 놀래가지고요. 네, 금요일에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 하락의 또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이 아시아나 항공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매수가가 4,100원이고 대표님 아시다시피 어제장에서 지금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요 정말 뭐 작고 크고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어떻게 보면은 매각 이슈가 어떤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어떤 기업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기술적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런 매각 재료가 있다고 해도 정말 좋은 재료가 있으면요. 일단 주가가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큰 돈들이 먼저 시장에 이 종목에 해당 종목에 들어오고 종목의 추세가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이 종목을요. 네. 정말로 좋은 이슈가 있으면요. 이 해당 종목 가만히 놔두지 않고 존들은요 정말 스마트 머니들은요 아주 스마트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5개월 이동평균선 월봉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은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요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나오면은 그것은 그냥 잠시적인 일시적인 반등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5개월 이동평균선을 제가 오늘도 차트를 통해서 쭉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서 아시아나 항공을요,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나는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 이 회사를 매각에 이제 돼가지고 만약에 M&A가 된다면 분명히 한번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야라고 보신다고 해도요, 그 앞전에 항상 5개월 이동평균선 더 중요한 거예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이렇게 상승 방향에 있든가, 상승 추세여야 되겠죠. 상승 방향에 있든가, 아니면 월봉의 캔들, 그러니까 주가가 이 5개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개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약간 밑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5개월 이동평균선도 지금 어제도 내려서 더 내렸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쁘게 올라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과거에 아시아나항공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이 좀 살아있고 그래도 좀 살아있고 여기가 지금 캔들이 올라탔을 때 그렇다면 이 정도의 상승폭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재료가 있을 때는 먼저 정말 그러면 좋은 재료가 있었을 때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내가 매수하기 전에 매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매매를 하려는 어떤 초점은 나쁘지 않았으나 포인트를 굉장히 잘못 잡으셨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어서도 우리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굳이 저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 다행히 시청자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뭐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매각 이슈가 되게 결렬되면서 또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나왔던 이 저점을 해치는 정도의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봐요. 게다가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4,100원이면 아주 높게 사신 건 또 아니에요. 다행히. 저기 위에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서 계속 질질질질 끌고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가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에서 반드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올라가나 보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추세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무조건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예요.
추세를 돌린 상황에서도 돌리지 못하고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지 거기서 덥석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항상 물리게 돼 있어요. 물리더라도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돼 있는 종목에서 물리셨으면 좋겠다.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다행히 매수가까지 올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매도를 좀 해놓고 나중에 추세 돌아나갈 때 IC 하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계속 매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나노 신소재고요. 네. 31,580원 40%. 40%. 나누신 소재 지금 그럼 우리 시청자님 좀 손실 구간이시겠네요. 네네. 지금 40%를 갖고 계신데 혹시 한 번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좀 분할해서 아니요, 계속 떨어져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예, 기다렸다가 물타기를 했는데 네. 또 떨어지네요. 저 나노 신소재는 여러 번 거래를 해봤는데 네. 너무 지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 박윤진 선생님께 상담하는 거 보면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네. 상담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꼭 상담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니까요. 더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나노신 소재는 좀 추세가 꺾인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아주 그냥 팩트를 그냥 폭격하는 팩폭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드려서 그럴 때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나노신 소재가 제가 지금 곡고초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되게 많이 질문을 받은 종목이에요. 우리 여기 이 시간에 많이 아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잠시만 차트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요. 성장주 섹터로 해서 지금까지 사실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주도했다가 시장이 약간의 그 변동성이 나오고 어려워지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나노신소재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많은 종목들이 다 지금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보니까요. 과거에 아마 여기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아마 상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걸 보니까 이 종목은 이쯤에서 매도를 무조건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쌍봉의 형태로 내려질 것 같다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흔적이 여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미치지도 거의 많이 미치지 못하고 지난번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 올라간 정도 있었는데 그 수준에서 마치 쌍봉이 지난번 여기서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서 나온 형태가 됐다라고 보이겠죠. 이렇게 일봉상에서. 그리고서는 주가가 계속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요, 이 추세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보려면 일단 월봉을 제가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월봉을 보면 아직 월봉 추세가 5개월 이동평균선은요, 그나마 아직은요, 꺾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각도 세워서 올라갔던 부근하고는 다르게 지금 약간 누우려고 하죠. 옆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한 거랑 옆으로 눕는 거랑은 굉장히 주가가 달라요. 옆으로 눕는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좋으면 박스권이에요. 좋으면. 잘하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으나 정기적 어떤 장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해서는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박스하냐 이렇게 꾸겼다 올라갔다 꾸겼다 올라갔다 꾸겼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1,000원 31,580원이 매수가시고 40%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요. 이거 아주 엄청난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단기 목표가를요, 34,000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해서 한 달 반 안에 아니면 2달 반 정도 후에 이렇게 34,000원 올라갈지는 그거는 담보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 34,000원 구간은 충분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그때는요 매도를 차익을 해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종목을 다시 보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34,000원 선에서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제넥신 제넥신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9,000원에 60%. 12만 9천 원에 60%면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저 7월 달에 들어가고 한번 193,000원까지 한번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매도를 하지 않으셨고, 예. 네. 그럼 보유 비중이 60%인데 우리 시청자님 한 번에 혹시 들어가신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제넥신 12만 9천 원에 들어가셨어요. 7월 정도에 아까 들어가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죠? 네. 지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그렇게 큰 손실 구간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표님? 큰 손실 구간은 아니어 보이는데 아쉬운 건 이제 수익이 꽤 났다가 많이 뱉어내시고 오히려 마이너스 그 수익을 뱉어내고 또 마이너스인 구간이라서 좀 그게 좀 아쉽은 거죠. 네. 수익을 좀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뭐 헬릭스미스 이슈도 있었고 또한 이제 뭐 메디톡스도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시험대 또 오른 것 같아요. 과거에 K 방역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올해 한 해 내내 그도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가 네. 좋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이 뭔가 분위기가 좀 약간 부담이 되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다시 한번 보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추세를 봤을 때 아까 나노신소재라는 종목 보셨죠? 사실 올해는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도 섹터들이 이렇게 한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월봉에서 누워버리면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 월봉에서 네. 누워버리고 월봉에서 월봉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이 정도 이격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격을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개의 월봉이.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 음봉이 크게 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어디서 될지 다음 주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월봉이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효해요. 유효하고 5개월 이동평균선에 지금 밑에 내려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는요, 벌써 깨진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13만 3천 원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그게 번곡의 구간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벌고 내려가면은 여기였거든요. 13만 3천 원. 이 구간을 깨질 때, 월봉에서 그 구간이 깨질 때, 5개월 이동평균선 깨질 때는요,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매도를 해주셨으면 아주 손실은 지금 보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넥신 역시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박스에 갇힌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 종목이 박스에 갇힐지는 저도 사실은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박스 자체가 이 진폭이 크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2만 9천 원이 60%고 굉장히 비중이 또 커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9천에서 제가 봤을 때 13만 1천 원, 13만 원대 한번 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요 좀 매도했다가 나중에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종목이 일봉상에서 보면 거래가 여기서 터지고 거래가 죽어 있고 거래가 한번 터질 때는 이렇게 터졌다가 여기서도 거래가 터져 있다가 지금 거래가 지금 없이 완전히 죽여나 있는 상황. 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거래가 저렇게 앞전에 많이 됐다가 거래가 없이 내려왔을 때는요. 사실은 누군가의 이 메이저한 어떤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이 수급들이 나간 건 아니에요. 아직은.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주가는요. 이렇게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주 힘들게 주가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지 않은 구간이 위로 또 매물벽고 거듭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주 높지 않아서 13만 1천 원 부근, 13만 원에서 13만 1천 원 부근에 좀 매도 좀 해주셨다가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21만 9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휴젤 같은 종목은 지금 뭐 보톡스, 중국의 보톡스 시장을 뚫었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20%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21만 9천 원이면은 최근에 아마 물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1만 9천 원에 또 보유 비중이 20%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휴젤 같은 종목들은 이번에 시장은 하락했는데요.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봉 먼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음봉이 나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과 이번 달 두 번의 이제 음봉이 나와서 힘든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이동평균 굉장히 가파르게 살아있죠. 네. 가파르게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상승도 지금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데다가 캔들도 위에 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가 집행 정지가 되면서 네. 반사이익을 받은 종목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요 추세가 강하게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여기 아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 괜찮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1만 9천 원 정도 20%면요. 제 생각에는 크게 물타기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부분에서는 5일선을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개월 이동평균선 말고 일봉상에서 5일선이면 지금 20만 2천 원 정도 선이 되거든요. 20만 2천 원. 그러니까 어제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저점이 보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만 2천 원 정도 선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5일선은요. 주가가 괜찮으면 5일선도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왜냐하면 5일선이라는 건 평균 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 종목을 대응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은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한번 끌고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5일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그러니까 3시 30분 정도 마무리될 때 3시 20분 부근에서 5일선이 이탈한다면 매도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 좀 더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선을 이탈한다면 매도하시는 전략,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 이런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KMW죠. 7만 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KMW 지금 어제장에서도 무려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64,600원에 마감을 했죠. 우리 시청자님이 손실 구간이시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요. 사실은 뭐 KMW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고민이 많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5G 종목 하면은 시장을 굉장히 주도했던 재작년, 작년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역시 이게 5G가 시장을 주도하는 곳에 좀 이렇게 좀 힘이 많이 붙여 보이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7만 600원 정도면은요. 그래도 본인 딴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과거에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면 최근에 들어갔다면 여기는 최저점이겠지 해서 아마 들어가셨던 것이 아닐까. 이 네. 부분에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기 그려놓은 이 자리에서 설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선은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들어가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KMW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평선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과거에 이 종목이 이런 아주 그냥 시장을 주도했던 정말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점부터요. 쉬어간다면 옆으로 눕는 기간이 이게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올라간 것도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 옆으로 누운 기간도요. 이게 캔들 하나가 이게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한 1년 이상, 네. 1년 정도 지금 누워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올해 5개월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재차 살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각도가 낮죠. 여기 올라올 때 여기의 각도보다는 여기 이런 각도가 이렇게 상승각이 컸던 때하고 상승 각도가 작은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힘이라는 거는 각도가 크면은 계속 진행되는 방향이 탄성이 붙겠지만 각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조금 빠지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좀 낮았다라고 보면 지금도 박스권 누워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승 방향으로 크게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내리거나 어떡하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7만 600원이면요. 아주 크게 위에서 매수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종목에 저는 좀 수급을 좀 보고 싶은데요. 수급 봤더니 또 안타깝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의 어떤 주도하는 이 주체들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쪽에서 매도가 거대하게 나오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받아놓은 거 보시죠. 개인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은 사실 주가를 아주
탄력 있게 움직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을 저지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주가를 탄력적으로 올리는 데는 좀 약간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약세 국면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계속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5%의 비중이라면 이 부분에서는요, 아주 미묘하게 이런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00원대 밑으로 63,000원대만 깨지지 않으면요, 요 부분에서는 한번 25%면은 한 5%나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량 단가를 좀 조절을 하셨다가,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오는 주가가 6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6,000원대 거기서 매도 한번 해보시는 전략, 아니면 그냥 66,000원대 올라왔을 때 손절하는 거. 그럼 그건 손절이 될 거고요. 아니면 밑에 더 내려갔을 때 단가를 좀 조절하셔서 하면은 본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000원 선 지지해준다면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의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현대모비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네, 그래도 오늘요 되게 반갑게 수익 구간이신 우리 시청자님을 만나서 네. 저도 마음이 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 또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현대차, 현대그룹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탄력을 좀 잘 받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어떤 지배구조 개편까지도 좀 이루어지는, 정의선 부회장 이제 완전히 승계가 다 이루어져서 이 힘이 실어지는 이런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지금 전사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시장이 사실 휘둘리고 많이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는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으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은요, 성장주보다는 우리 가치주라는 얘기하죠. 근데 가치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오버롤 하고요. 어떤 종목이 좋냐면 PBR이 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는 베타가 강한 종목, 시장이 많이 휘둘리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PBR이 낮은 종목, 1이 안 되는 0.5대든지 0.6 이렇게 좀 낮은 종목을 보면 자동차 섹터가 PBR이 낮아요. 낮아서 그나마 덜 흔들렸다고 볼 수 있고, 화학 섹터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즘엔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차화정, 과거의 차화정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뭐 차화 전, 아니면 뭐 차화 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을 지금 뭐 뒤에는 정유가 아니라 뭐 반도체일 것이다. 또 뒤에는 아니면은 전기차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차와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섹터하고 화학 섹터는요, 지금 매매하기 딱 적합한 아주 좋은 그런 섹터라고 보이고, 이 섹터의 흐름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주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좀 아쉬운 건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를 샀으면 좀 뭔가 모멘텀이 더 좋아서 뭔가 탄력이 더 나와서 좀 더 상승 방향으로 크게 진행이 됐을 텐데, 현대모비스는요 그 그룹사 안에서도 약간 좀 주가가 누워 있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년 초업 중반 봄까지도 한번 가져가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네요. 매수가 34,000원,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에이스테크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손실 구간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장에서 29,9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고민 상담을 했던 KMW라 뭐 다를 바 없는 종목이죠. 그런가요? 5G, 네. 왜냐면 5G 종목이니까 같은 sek터 안에서 같이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KMW랑 같이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네. 월봉인데 KMW의 월봉은요, 아까 좀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이거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까 봐 고민이 되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에이스테크를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봤더니 이전에 나노 신소재
나노신 소재 또는 또 아까 전에 봤던 어떤 제넥신의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지금 쉬어가는 요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 죄송하지만 KMW는 에이스테크가 그나마 좀 더 지금 추세가 좀 더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에이스테크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이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거래가 없이 이렇게 죽여놨는데 이 거래가 없이 이렇게 죽여놓은 주가가 갑자기 어느 날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지금은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4,000원이면 정말 고가에서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올해 이 종목의 최고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장기 박스이거든요. 아까 그래마 앞전에 사셨던 뭐 나노신 소재든지 제넥신 사신 분들 그 밑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매수하라고 그거 나올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워낙에 위에서 고점이시죠? 고점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말쯤에요.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주말쯤에는요, 10% 비중을 대신 이분은 또 비중이 적으세요. 그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에는요, 비중을 한번 10% 정도 더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비중을 여기서 10% 샀고, 여기서 10%를 샀고, 또 이 부분에서 만약에 10% 산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죠. 이렇게 가운데 정도 올 거 아닙니까? 네. 비중은 커졌지만 단가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왔을 때 매도 한번 잘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스테크까지 만나봤고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한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더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더존비존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만 4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마찬가지로 10%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네, 더존비존을 잠깐 보겠습니다. 더존비존은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장에서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1만 4천 원이면 최근에 나왔던 요 부분에서 매수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렇게 뭐 주식이야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던 영역으로 보여요. 저라도 매수할 수 있었을 만한 영역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고 이렇게 보이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요, 여기 저점을 잘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저점을 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시장에 되게 많거든요. 잘 지지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들이 아직까지 여기서 잘 잠기고 있고,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있다고 해도요, 이런 거래량에서 오는 어떤 수급이 있다고 해도 자리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까는 자리를 깬 종목들을 많이 보셨죠. 자리를 깨지 않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1만 4천원이면 10% 비중이 지금 부분에서요, 매수를 한 번 더 10% 비중을 더 늘리셔서 매수 단가를 조절을 해보십시오. 조절을 하고, 다만 여기서 한 번의 박스를 이룰지 몇 번의 박스를 이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점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단가를 조절해서 매수하시면 여기서 수익이 나 있겠죠. 수익을 챙기시되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최고점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